돈이 되는 라디오. 네, 돈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과거에는 물을 돈 내고 사 먹는 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돈 내고 물을 사 먹습니다. 알고 세상의 변화를 잘 읽어내면 돈 여러분들도 가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저는 두 번째 뵙습니다. 여도운 앵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은 제가 참 담백하게 방송을 하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혜민 PD님이 휴가 가셨을 때 네. 방송할 때 제가 되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였나 봐요. 방송을 항상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랬더니 약간 혜민 PD님이 서운해하셔서 오늘은 약간 중도를 지키면서 네. 담백하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생생경제의 주인공, 여기 터줏대감은 네. 김혜민 PD입니다. 네, 저는 네. 잠시 대타고요. 자, 그래도 대타지만 또 이 터줏대감을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살려보겠습니다. 네. 자, 담백하게 돈이 되는 정보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이 사실은 올해 출연의 마지막 날이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내년에는 뭐가 달라지는지 사실은 일부러 챙겨서 내가 보려면 좀 귀찮은데 그쵸. 여도운 앵커께서 아주 딱 맞게 정리해 왔습니다. 네. 자, 먼저 봐야 될 게 뭔가요?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이슈부터 좀 정리해 볼 맞아요. 텐데요. 내년부터 이 종이박스 이제 자유포장대 이 서비스가 사라진다. 뭐 이런 네. 얘기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발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노끈과 테이프 정도를 없애겠다. 혹은 어떤 마켓에서는 자율포장대를 아예 없애겠다. 좀 네. 이렇게 다르게 제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주요 목표가 환경보호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다들 동참하면 좋겠지만 워낙 이 마트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좀 다량으로 큰 물건을 사기 때문에 장바구니 자체가 좀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차에 거의 장바구니를 항상 두거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네. 무거운 짐 때문에 바퀴가 달린 장바구니를 따로 맞아요. 구매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좀 제도의 순기능이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포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떴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이러고 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스는 주는데 끈과 테이프는 못 주겠다. 그게 좀 웃기죠. 사람들이 챙겨가야 돼요. 그냥 쉽게 쓰는 135로 장난하는 거냐라고 그쵸.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또한 사실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의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네. 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는데요. 그쵸. 그걸 여러 개 사면 또 부담이 좀 돼요.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장바구니가 마트에서 사실 판매를 하기도 해요. 어떤 마트에서는 그 돈 그렇죠. 주고 판매를 하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또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바구니를 마트에서 좀 빌려주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거든요. 우리가 교통카드 없을 때 네. 잠깐 빌려서 쓰면 다시 이렇게 반납하면 돈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한 마트에서는 사실 이 장바구니라고 하기엔 조금 작긴 한데요. 네, 조그만 거. 노란색 바구니를 꼭 500원에 팔아요. 5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면 500원 돌려줍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더 많이 전달해 드리죠. 역시 그런데 가정주부. 네. 예, 주부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500원을 받고 돌려줄 때 조금 더럽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해줘요? 받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도의 취지와는 또 맞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또 어떻게 우리 소비자와 또 네. 업체 측에서 기업 측에서 어떻게 좀 이끌어 가야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020년에 바뀌는 제도 중 하나가 또 국민 취업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국민 취업제도요. 간단히 네. 말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월에 네. 얼마씩 이제 금전을 지원해 주는 등의 제도가 아하. 더 강화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내년 7월쯤에 도입하려는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네.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네.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건데 네.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이미 운영해왔던 이 취업 성공 패키지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만약에 내년 7월에 이게 하려면 네. 이미 이것이 통과가 됐어야 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현재 입법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회에 대한 요구는 안 하려고요.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너무 지겹죠? 욕만 하면 이분들 네. 좀 잘 하실 마음도 사라질까봐 맞아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네. 또 내일도 있고 중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중간에 있으신 분들 네. 뭐 특히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차상위 계층이겠지만 취업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분들 네. 애매한 상황에 있는 분들 좀 단비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좀
법이 빨리 통과돼서 내년 맞아요. 7월부터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근로자분들에게 약간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또 확장판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회사 내에 없더라도 네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 정도의 유급 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 잠깐 중간에 설명을 네. 조금 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국가 지정 공휴일에 당연히 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상에서는 네. 그날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쵸. 네, 법적으로 빨간 날 중에서 일요일 그리고 네. 또 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데요. 네. 이 붉은 날은 사실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맞아요. 쉴 수 있는 날이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쉬지 마 그럼 쉴 수 없는 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장해 주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아예 보장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벌금이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상시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을 확대되고 또 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다만 이 공휴일 중에 일요일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에서 배제되고요. 네. 주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제 네네. 유급 휴일을 하루만 부여하게 돼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휴일금을 할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네, 자 여태까지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네. 사실 안 쉬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설날 명절, 추석 명절에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데 또 수당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된다라는 네. 얘기고요. 앞서 벌금이 좀 작은 거 아니냐라고 네. 하셨는데 예, 벌금을 떠나서 많은 고용주 분들께서 좀 상생의 의미로 네, 적극 지켜주셨으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즘 사실 현금을 쓰는 경우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작은 마켓 같은 데 가면 1,000원 미만의 상품은 아직까지 좀 카드 쓰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사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사용할 수 있지만 약간 뭔가 이제 네.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맞습니다. 좀 있으실까 미안한 이런 마음도 생각에 들죠. 저는 네. 1,000원 미만은 돈을 내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짤랑짤랑 동전이 생기게 돼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동전을 우리가 지갑에 두고 다니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죠. 거추장 수수료로 한데 이렇게 이제 이 동전을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비스가 생깁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을 한 뒤에 잔돈을 계좌에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내년 초에 선보인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이 2017년 4월부터 추진해왔던 네.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가 도입되게 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자잘한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도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 카드로 연결된 본인의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 됐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동전 혹은 현금 없는 사회를 실제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PD님 너무 똑똑하세요. 아니 제가 네. 사실 전임 경제 프로그램 다 진행자고 네. 그랬고요. 동전은 사실은 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동전은 가져와서 환전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운송 비용도 많이 맞아요.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좀 애물단지가 되거나 집에 쌓여 저도 집에 아주 동전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마치 뭔가 커렉팅하는 것처럼 돈은 네. 없는데 동전은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뭐랄까요 이 유통되지 않는 돈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거스름 돈 있으면 동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계좌에 계좌로. 넣어준다. 참 간편하고 재미있는 제도 같습니다. 네,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세금 부분에서 저희가 달라진 부분이 또 있어서 요거 네.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번에 세금 되게 강화되는 거를 예. 많이 들으셨을 12월 거예요. 16일 대책이 나와서 사실은 맞아요. 좀 세졌죠. 네, 이게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겠지만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되고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네. 이외에 또 세금 부분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먼저
제주도 여행할 때 우리가 면세점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면세품의 면세 그 금액의 제한이 더 늘어납니다. 네. 일단 총 $600까지 살 수 있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이 한도에서 술이나 담배 같은 특정 상품을 빼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면세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해외여행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데 네네. 내년 상반기에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게 다 소비를 약간 촉진하기 위한 네네. 이런 방식으로 10년 이상이 된 차를 새 차로 바꾸실 예정이신 분들 네. 개별 소비세를 70%를 깎아준다고 해요. 네, 사실 이 개별 소비세도 일몰제로 이제 곧 그만 막겠다, 네네. 안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래된 차 바꾸실 때 네. 개별 소비세 할인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주도 국내 면세점 갔을 때도 뭐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제한이 있었는데 있어요. 좀 늘어난다. 이게 사실은 소비를 좀 그나마 진작해서 네. 경제에 선순환 마중물을 만들겠다 이런 노력인데 여돈행크께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열심히 소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이 돈이 되는 라디오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가계경제를 위해서 사실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면서 또 바꿔야 될 말일 수도 있는 게요. 소비를 쓸모없는 소비라든지 네. 좀 낭비를 하는 소비라든지 의미 없는 소비는 줄여야 되되 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들은 그때 좀 기다렸다가 그쵸. 제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히 차. 맞습니다. 개별 소비세 깎아준다고 할 때 70%면은 네. 뭐 세금의 30%만 그쵸. 내면 되니까요. 예, 그 부분 혜택이 있을 때 소비를 하는 게 아직은 뭐 차 잘 굴러가는데 좀 이따가 바꿀까라는 네. 것보다는 환경도 생각하는 그쵸. 마음에서 바꿔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네. 곁다리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선순환, 그러니까 우리 가계 경제가 나아지고 저절로 네.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게 이제 되려면은 맞습니다. 우리 가계 경제부터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보면은 가장 좀 밀접한 게 이제 최저시급 관련된 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올해보다 2.87% 그러니까 24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내년에 8,590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복지 부분, 이게 좀 복지가 잘 돼야 또 가계경제가 그렇죠. 훌륭해지잖아요. 네. 이 복지 부분 있어서도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내년 2월에 개선이 되는데 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2월부터는 이제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의 급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최고한도로 받게 되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연장 보육 전담 교육교사를 배치해서 네. 기본 보육은 오후 4시부터 그리고 4시까지 그리고 연장 보육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인데 네. 오후 4시부터는 이제 전담 교사가 별도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살에서 5살까지 유아는 필요한 때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0세에서 2세 영아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 준비 등의 장시간의 보육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출연자인데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네. 사실은 방송 시간을 조금 더 해야 돼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그래요, 겁니다. 그래요? 제가 하고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여기서 이런 복지제도에서 들어오는 혜택을 네. 땡땡땡 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땡땡땡이 직접 돈을 주는 건 임금이죠. 네. 직접 임금이고 네. 이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좀 내 월급을 써야 될 것들을 좀 보상받을 수 네. 있어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요? 힌트 네. 좀 주세요.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교육? 요즘은 경제도 그런 무슨 사경제? 사회적 사회적? 임금이라고 임금.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개인의 지출을 많이 부담을 네.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네. 또 육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육아를 안 하려고 할 때 저도 워낙 다자녀다 보니까 그쵸. 아껴보면 많으시잖아요. 제 돈으로는 감당이 비용이 안 됩니다. 엄청나죠. 아이 하나당 매일 맡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네. 준다라는 부분은 진짜 임금은 안 올라가도 내가 써야 보조를 될 돈을 해주시니까. 좀 줄일 수 세이브 있도록 해주시니까. 사회적 임금으로서의 가치를 좀 올려준다라는 점 아주 반갑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소식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역시 아닙니다. 우리 PD님과 방송할 때는 방송 시간을 뭔가 늘리고 있습니다.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카드사 포인트 관련해서도 네. 요 이제 돈이 되는 라디오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카드사 포인트 통장을
한 개로 모아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카드사 포인트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한눈에 시리즈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걸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화해서 통장으로 받는 기능이 함께 추가가 되는데 이거를 다 모아서 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카드사 포인트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으다 보면 네. 요거 포인트로 딱히 스켰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예 통합해서 받을 수 있기 괜찮네요. 때문에 너무 좋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지정한 계절을 이체해서 이야. 포인트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매년 카드사에서 포인트가 그냥 버려지는 돈이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요거만 잘 모아서 소비 촉진하면은 정부가 원하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래도 경제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다고 아는 네. 척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방 먹었습니다. 역시 돈이 되는 이야기 여더운 앵커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 가져왔네요. 이게 포인트가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뭐 네. 비용도 얼마 되지 금액도 그쵸. 얼마 되지 않고 이랬는데 이걸 한데 모아서 쓸 수 있겠다. 네.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요. 내년 계획 짜시는 분들 이거 꼭 잊지 말고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자, 어떻게 담백하게 진행했으니까요. 네, 터줏대감에 너무 제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격 급한 것처럼 빠르게 방송을 진행한 것 같아요. 정보를 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시간 부족할까봐 네네. 저는 너무 제가 오늘 따발총처럼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다발총. 네. 자, 이렇게 정말 좀 빨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도움되는 이야기들 한 번씩 다시 YTN 라디오 다시 듣기 홈페이지 오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 들으시면서 한번 나에게 도움되는 얘기가 뭔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더운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